추석 황금시간대 점령 김용빈 TV조선 전격 출연 확정이라는 한 줄의 소식이 떨어지자마자 도시의 소음이 잠시 멈춘 듯했다. 지하철 객차 안 휴대전화 화면에 떠오른 속보를 보고 누군가는 그대로 숨을 들이켰고 누군가는 승강장 끝에서 조용히 환호를 삼켰다. 오래전부터 명절의 저녁에는 집집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했지만 올해만큼은 주방과 거실 사이의 긴장을 한 사람이 가져갔다. 이름 석 자만으로 거실의 가구 배치가 바뀌고 리모컨의 배터리가 갈아 끼워지는 기상천외한 풍경. 누군가는 명절 선물 세트의 포장지를 뜯기 전에 이미 방송 편성표를 캡처해 단체 채팅방 상단 공지로 박아두었다. 이것이 바로 대중이 말하는 진짜 황금시간대의 지배자라는 의미였다. 추석의 저녁 그 한가운데를 통째로 예약해버린 사람. 그가 떠올린 한마디는 팬들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었다는 문장. 그리고 그 문장 하나가 한나라의 명절 저녁을 통째로 뒤집어 놓았다. 첫 공식 보도 자료가 터진 순간 음악 게시판의 상단은 순식간에 김용빈이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익숙한 팬의 닉네임들과 처음 보는 신참의 흥분 어린 댓글이 뒤섞였고 작은 촛불처럼 타오르던 글들이 순식간에 횃불로 변했다. 명절이면 늘 모이던 친척 단톡방에도 오늘만은 별도의 공지가 붙었다. 저녁 식탁은 방송 시작 전에 마무리하고 후식은 TV 앞에서. 이 집은 이렇게 합의했으며 저 집은 아예 프로젝터를 거실 천장에 매달아 명절 최초의 스크린 응원전을 준비했다. 골목마다 전등이 켜지고 식당마다 주문이 밀려도 사람들의 시선은 하나의 시간으로 수렴했다. 늘 차분하던 동네 슈퍼의 계산대에도 간이 포스터가 붙었다. 오늘 저녁 김용빈. 시청률 따위의 수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감정이 한 시각으로 직결한다는 예고편이었다. 제작진은 뜻깊은 선물이라는 문장을 보도 자료의 한복판에 박아 넣었다. 낡은 수사처럼 들릴 수도 있었으나 이 이름 앞에서만큼은 그 말이 갑옷처럼 빛났다. 선물이란 결국 마음의 무게이고 마음의 무게란 결국 삶을 건너온 시간의 깊이다. 데뷔 무대의 떨림을 지나 수많은 지방 공연의 먼지가 어깨에 내려앉던 밤을 지나 팬들과 눈을 맞추며 노래를 건넸던 순간들의 총합. 그 총합을 하나의 무대로 압축해 명절의 중심에 올린다는 것이 이번 기획의 심장부였다. 그래서 더 조용했다. 리허설장에 올린 첫 구절에 스태프들이 들고 있던 체크리스트가 멈췄다는 전원이 따라붙었다. 복도에서 마이크 케이블을 정리하던 막내 스태프가 한동안 무대를 바라보다 손에 들고 있던 테이프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 순간 괜히 구석에서 불어온 찬바람이 리허설장을 한 바퀴 돌고 나가는 듯했다. 모든 좋은 무대에는 예감이 있다. 그리고 이 무대는 예감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명절 특집은 통상 화려한 조명과 거대한 무대를 상징하지만 이번엔 이상하게도 조명이 아니라 숨이 먼저 세팅되었다.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공기. 그 공기를 어떻게 길들이느냐가 무대를 결정했다. 제작진은 현란한 장치 대신 프레임을 비웠다. 빈 여백으로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가 채워지도록. 명절에 집집마다 생기는 묵직한 정적. 첫 잔을 주고받으며 말없이 서로의 눈가를 보는 그 침묵. 바로 그 정적이 화면 안으로 흘러들게끔 구성했다. 인터뷰 자리에서 누군가 물었다. 왜 이렇게 담백하게 가느냐고. 연출자는 짧게 웃으며 답했다. 목소리가 이미 꽉 차 있으니 우리는 굳이 더 채울 게 없다고. 그 답이 곧 이번 무대의 설계도였다. 팬덤은 이미 피켓 대신 사진첩을 정리했다. 지난 겨울에 공연장에서 흔들리던 초점 밖의 사진들까지 소중히 리터치를 붙여 새로운 앨범을 만들었다. 어떤 이는 명절 음식 레시피 위에 방송 시간을 크게 적어 냉장고 문에 붙였고 또 다른 이는 기차표를 취소하며 할머니께 영상통화를 드렸다. 할머니는 너 참 대단한 녀석이다 하며 웃었고 손주가 말없이 소나트를 그리자 전화기 너머의 방에서 오래된 시계가 똑딱거렸다. 팬이라는 말은 때때로 가볍게 소비되지만 이 밤의 팬들은 자신의 하루를 재배치하고 일정을 조정하며 시간의 모양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움직임은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화면 앞에 앉아있을 때 가슴에서 나는 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소리가 명절의 방음벽을 넘어 이웃집까지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공동체의 축제가 된다. 물론 큰 이름에는 그림자도 따라붙는다. 왜 그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느냐는 과장된 의혹이 간간히 댓글에 피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바로 뒤에 적었다. 기회는 공평하지 않지만 무대의 결과는 정직하다고. 기대를 두 손으로 붙잡고 등장한 많은 이름이 있었고 박수를 타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으며 작은 무대 위에서부터 한 계단씩 올라와 거대한 스크린의 한가운데에 섰을 때도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김용빈은 세 번째 부류였다. 그래서 누군가는 불편했고 그래서 대다수는 안도했다. 불편함은 누군가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의 경련이고 안도는 오랜 시간 믿었던 감정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인에서 온다. 이번 추석 특집은 그 확인의 밤이 될 것이었다. 방송 당일 아침 도시의 하늘은 맑았다. 구름이 한 겹 걸린 푸른 천은 마치 스튜디오의 바닥과도 이어진 듯 평온했다. 리허설장 앞에는 작은 종이컵이 줄지어 놓였고 무대 뒤에서는 대본이 모서리가 바람을 타고 살짝 들렸다. 마지막 음향 체크를 마친 뒤 스태프의 무전기가 작게 울렸다. 모든 동선은 준비 완료. 표정 체크 끝, 카메라 린스 설정 이상 없음. 사진으로 찍히지 않는 긴장감이 천천히 천장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길 반복했다. 모든 게 완벽한 무대가 아니라 모든 변수가 사라진 무대. 거기에서 진짜 변수는 단 하나뿐이었다. 그가 첫 소절을 내뱉는 순간 세계의 색이 어떻게 변하느냐. 제작진이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화면을 당기고 음향을 한치 낮추며 객석의 숨소리를 담아낼 준비를 했다. 프로의 세계는 늘 디테일의 분수령에서 갈린다. 해가 완전히 기울고 가족들이 거실로 모일 때쯤 시청자들은 알 수 없는 설렘을 핑계 삼아 옷매무새를 정리했다. 누군가는 소파에 쿠션을 2개 더 가져와 팔걸이에 올려놓았고 누군가는 창문을 반쯤 열어 밤공기를 들였다. 드디어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조명이 서서히 꺼졌다 켜졌다. 화면이 암전에서 떠오르는 순간 네온처럼 선명한 실루엣이 중앙을 차지했다. 그가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올렸고 무대의 바닥에서부터 관객석의 천장까지 아주 조용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첫 소절이 나왔다. 기다리던 단어가 아니었지만 모두가 알고 있던 감정의 모양이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한 칸 내려앉았다. 화면 밖의 거실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젓가락을 내려놓던 손이 멈추고 컵에 물결이 잦아들었다. 목소리는 살아있는 생물처럼 화면 밖으로 걸어나와 사람들의 가슴에 자리를 잡았다. 노래는 명절의 시간대를 천천히 비틀었다. 과거와 현재가 겹쳐지고 떠나간 사람들의 얼굴이 잠깐 스쳐 지나가더니 어느새 지금 여기에 온기가 더 선명해졌다. 그는 고음을 밀어붙이지 않았고 기교를 과시하지도 않았다. 다만 단어의 자음과 모음 사이에 자신의 숨을 정확히 심어 넣었다. 그 사이에 앉은 시간과 팬들의 삶의 기억이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다. 객석의 한 할머니가 손수건을 눈가에 가져갔고 어린아이가 무슨 의미인지 모른 채 따라 웃었다. 무대가 끝나갈수록 박수의 온도는 높아졌지만 볼륨은 조심스러웠다. 누군가에게는 오래된 상처가 봉합되는 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오래 미뤄둔 고백이 눈빛으로 전해지는 밤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여운이 남는 동안 그는 입술을 약간 떼고 한 박자 늦게 숨을 들이켰다. 그 숨이 바로 선물의 끝마침표였다. 엔딩 멘트는 짧았다. 오래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함께라서 가능합니다. 그 두 문장이 떨어지자 객석의 조명이 천천히 올라왔고 카메라가 관객의 얼굴을 훑었다. 뿌옇게 젖은 눈동자와 오랜만에 웃는 입꼬리가 이어졌고 소셜미디어의 타임라인에는 곧 핸드폰으로 찍은 화면, 사진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명절의 밤을 통과하는 동안 사람들은 닮아간다. 비슷한 간격으로 박수를 치고 비슷한 높이로 숨을 내쉰다. 그 닮음 속에서 각자의 사연이 묵직하게 자기 자리를 찾는다.